이제 저희 마라온 모히또를 마시면서 먼저 선인장님부터 오늘 술과 관련해서 가져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알코올 중독 준비했었거든요. 다큐 준비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너네 뭐 하니? 크크크크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제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주제여가지고. 네, 그래서 재빨리 바꿨습니다. 아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러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좀 하시라고요. 맨날 이래. 자꾸 속박하게 바꿔서 와. 아니 주제는 좀 다양할수록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금주법입니다. 오, 아니 이거 선인장님이랑 또 딱 어울리는 주제인데? 딱 어울립니까?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 금주법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3부작으로 해서. 근데 생각보다 뭐 내용이 좀 풍성하기도 하고 네. 예, 좀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들고 왔는데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네. 금주법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냥 밀주? 밀주? 네. 저는 그냥 대공황 시대랑 뭐 이렇게 금주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섞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조금 봐보니까 제가 시대도 좀 착각하고 있었고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미국에서 시행했던 법이고요. 그래서 이게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미국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농촌에서 막 일하고 나면 새참으로 막걸리 막 이런 거 주고 마시고 이러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술을 마시는 타임이 따로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종을 쳐줬대요. 맥주 시간이다라고. 그러면 일을 멈추고 한 국자씩 이렇게 술을 퍼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주법 다큐멘터리 1화가 제목이 술꾼의 나라 이러거든요. 네. 미국을 가리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너무 이 사람 미친 듯이 술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싶지만 당시에 마시던 술이 알코올 함유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2%? 와, 굉장히 낮았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1800년대가 되면 알코올 함유량이 매우 높은 럼, 위스키 같은 증류주가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스키를 갑자기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밭에 심는 것도 옥수수, 귀리 막 이런 것들을 막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의 원료가 되는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맥주와 같은 빈도로, 같은 양으로 위스키를 마시게 되죠. 같은 양으로 위스키를. 도수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예,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종을 갑자기 바꾸면서 네. 예, 나는 같이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1830년대까지 보통 15세 이상의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88병의 위스키를 마셨다고 해요. 와우. 자, 엄청난 양인데요. 그쵸. 예, 이게 한 지금 21세기 평균의 3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와. 예, 이때 매년 술 마시는데 지출하는 돈을 합하면 연방정부 지출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당연히 많았겠죠. 예, 사회적 문제가 엄청 심각해졌겠죠. 예. 정말 이렇게까지 좀 술을 많이 마시나 싶은데 사람들이 그래도 또 청교도의 국가잖아요. 예. 음주자 갱생회 같은 거를 만들고 금주 선언을 해요.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모임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서약하고 저희가 익히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맞아요, 그거요. 모여가지고 환영해요, 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며칠째 금주 중이고요. 이때부터 유서 깊은 거였구나, 그게.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교회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갱생을 할 수 있다고 믿다니. 헐. 포인트가 참 신기하죠. 감히? 우리의 도움 없이? 네. 그래서 우리도 만든다, 갱생회. 그래서 만들고요. 이 금주회에 다른 개혁가들도 힘을 보태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주만 금지하는 그런 방침이었다가 점점 모든 알코올을 금지하자 이런 식으로 절대 금주를 주장하게 돼요. 술이 존재하는 사회는 이미 실패의 원인이 술에 있다. 술만 없어지면 사회의 모든 악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제가 이따가 준비할 책도 약간 역사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금주법을 저도 좀 봤는데
이제 금주법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다니 막 이러면서 금지를 시켰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근데 꽤나 진보적인 운동의 일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부에서 유행했던 이제 살룬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돈을 다 쓰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팽배해 있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살룬을 가지 말자, 폐지하자라는 모임에서 반살룬 연대가 청년 여성들에 의해서 이제 창설이 되었고 그때는 아직 여성 참정권이 없었던 시절이라 투표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거리 행진이나 아니면은 군데군데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일종의 페미니즘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고요. 그래서 뭐 점점 술 파는 거 금지를 하자, 주점들을 좀 이제 어떻게 제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금주법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전 단계나 세세한 법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1851년 해서 메인주의 포틀랜드시에서 이제 청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청원서를 한 수천 장 받았다고 하는데 수천 장이라 그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때 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됐어요. 그럼 수천 장이면 제법 많이 받은 거죠. 대다수가 동의한. 그래서 법률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도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 판매 금지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양조업자들만 그랬겠죠. 당연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어떤 사람들은 또 기회에 눈을 뜹니다. 요런 부분 제가 좋아하죠. 대부. 장사 수완이 뛰어난 몇몇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벌 방법을 생각을 하죠. 메인주가 이제 해안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이 막 설탕, 밀가루 통에다가 술을 담아와서 이제 밀수를 하고요. 바텐더들이 이제 팔 게 없잖아요. 크래커를 비싼 값에 팔면서 술을 끼워줬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떠돌이 주류 판매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짓단에다가 이렇게 술병을 끼워가지고 넣고 바짓단에? 네. 근데 이제 바짓단이라고 하는 게 바지가 아닌 것 같아요. 부츠 사이에 이렇게 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츠 주류 판매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궁금한 게 어디서 밀수를 해온 건가요? 이제 지금은 멕시코 뭐 이런 쪽에서? 지금은 메인 주만 돼 있으니까 다른 주에서 이제 땡겨오는 그 정도. 당연히 이제 전 미국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법이 좀 무용지물이 되죠. 또 때 맞춰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또 이제 전쟁의 아픔과 공포 잊어야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야 돼. 그렇죠. 술을 마셔야죠. 그래서 다시 연방 정부는 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주류 매매를 허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한 연방 정부 세금의 3분의 1이 주류 관련된 것 쪽에서 거뒀다고 그러네요. 꽤나 많이 거뒀죠. 이때쯤 돼서 이제 다시 좀 우야우야 됐다가 유럽 쪽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많은 이민자들이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계 이민자들이 대량 옵니다. 맥주를 맥주를 싣고 마시는. 1850년 그때는 이제 독일계 이민자들이 별로 없었대요. 이때가 아마 맥주 생산량이 연간 1억 4천 리터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20억 리터가 됩니다. 와. 독일인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이네. 물론 그 사람들만 마셨겠습니까? 네. 당연히 금주 운동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다시 금주 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양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에 대한 이제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여성 금주 운동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 이게 점점 어쨌든 간에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동이 확산이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제 좀 진보적인 세력들이랑 많이 연관이 됐었거든요. 아까 뭐 기독교 쪽에서도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금주 프로그램, 뭐 교육 프로그램 해서 교육이 뭐 주 3일 학생들은 반드시 금주 교육을 이수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미션 스쿨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금주법에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시작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서 사회 시작을 한 문제가 거네요. 있었기 일단은 때문에 사회 문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좀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섞이긴 네.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당시의 주점은 좀 남성들의 공간, 이제 남성들이 약간 해방 공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뭐 술 마시는 거 말고도 약간 사교의 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예전에 우리 막 이렇게 동네에 있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편물도 거기다 이제 배달해 놓고 돈도 받고 주고 이제 주급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주점 주인들이 그렇게 정치인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래도 뭐 시의원 뭐 그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면 공무원 자리도 떨어지고 주점은 필수 코스인 거예요. 약간 클럽과 비슷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양조회사가 점점 주점을 차리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왜 식당 가면 어떤 식당은 무슨 소주만 팔고 무슨 맥주만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회사의 어떤 맥주나 그런 것들을 파는 주점들이 생겼거든요. 안주가 주로 이제 치즈와 살라미였는데 그게 작기 때문에 계속 맥주를 마시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사람들이 일단 주점을 없애야 알코올 중독이 사라진다라는 데는 좀 이제 생각을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격한 금주 운동도 있었는데 뭐 여성 운동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사람 중에서 캐리 네이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정말 과격해서 이제 돌 같은 거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손도끼로 이렇게 막 내려 찍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감옥에 되게 갇히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금주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무래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예, 농촌에 있는 사람보다 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법률이 점점 이제 술이 유통되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하는 쪽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도시화가 진행되면? 예. 신기하네요. 약간 이민자들과 본래 이제 미국인들과 좀 트러블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금주 운동가들이 또 이상한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미국인은 주점에 가지 않는다. 뭔 소리야? 가는 사람들은 이민자다. 그러면서 좀 했던 게 아무래도 양조업을 좀 꽉 잡고 있는 게 이민자 쪽 출신에서 만든 회사가 많기도 하고 이게 어떤 때는 양조업이 연방세수 70%까지가 주류세였대요. 그러니까 와. 진짜 큰 어떤 그러네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조회사는 아예 회사 용지에 제일 위에 정부는 우리의 동업자 이렇게 써가지고 인쇄를 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아돌프 부시라는 사람이 좀 맥주회사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그 부시는 그 부시가 아닙니다. 그 부시는 아닙니까? 나름 이제 굉장히 큰 부자이기도 했고 대통령 친구기도 했고 뭐 훈장도 많이 따고 근데 자꾸 이제 금주 운동을 하니까 이게 좀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묘하게 프레임을 위스키 쪽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위스키가 잘못됐다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수가 너무 높은 술이 잘못됐다. 맥주가 굉장히 건강하다 하면서 이제 막 광고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건강한 음료. 네. 그렇게 신문에서도 맥주 정도는 괜찮다 막 이렇게 쓰도록 막 만들고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뭐 주 하나 통제해가지고 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헌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다큐의 제일 큰 테마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913년에 이르러서는 9개의 주가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을 하고 양조업자는 그래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국가 차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할 순 없어. 왜? 우리가 세금을 다 내는데. 그러겠네요. 70%를 감당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세수가 많이 거친데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어.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이제 번쩍해야 됩니다. 이제 헌법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 쪽에서도 뭔가 주류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도입을 한 게 소득세를 걷게 된대요. 그 전까지는 소득세가 없었어요? 있어도 되게 부분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소득세를 걷게 되면서 소득세로 그걸 좀 대체하고 조금 이제 세수를 다양화하는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주류에 의존하지 않고 세금을 좀 거둘 수 있게 소득은 어떻게 해서든 나오니까 네. 다른 나라들도 금주에 대해서 법률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근데 이제 헌법을 수정하는 거는 미국이 처음이었고 거의 이제 역사상 첫 시도였다고 해요. 이제 당시 미국 주가 48개였는데 헌법을 통과를 하려면 상원, 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되고 36개 주가 비준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빡세잖아요. 네. 딱 1920년에 인구 통계 조사를 새로 하는 때가 된대요. 우리도 왜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바탕으로 의석수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지금 계속 도시화가 진행된댔잖아요. 도시 쪽에 표가 더 많이 몰릴 거고 농촌 쪽은 표 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시 쪽은 금주보다는 반금주파였고 농촌 쪽은 금주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주법이 통과가 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191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 급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발의를 해요. 발의를 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때 197대 190 해서 금주파가 이기긴 했어요. 겨우 7표. 네. 근데 이게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금주파로 찬성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표석은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표면적으로 우리는 금주는 반대해 라고 말하기엔 좀 이게 뭔가 도덕적인 해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각자의 진영에서 각자의 논리로 금주를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기업가 쪽에서는 이제 뭐 카네기나 포드가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 술을 먹으면 노동자가 생산성이 떨어져. 이 이유로 그러겠네요. 그 노동자 쪽에서도 금주법을 찬성해. 술은 노동자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자본가의 음모야.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네. 흑인 노동운동가라는 이제 부커 워싱턴이 있었는데 술은 흑인의 발전을 저해한다. 웃기게 남부 백인도 금주법을 지지합니다. 술은 흑인을 짐승으로 만든다. 금주해야 되겠네. 이러면 통과시켜야 되겠죠. 이거 정말 모두가 원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의 의견을 되게 재밌죠. 네. 이게 또 금주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또 낙선시키는 낙선운동도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금주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이제 실제 투표는 또 그렇게 안 했지만 1917년이 되면 미국에서 대독일 선전포고를 할지 말지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1차 대전 중이었고요. 미국이 이제 잠수함을 공격받고 독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극치에 달하죠. 아까부터 독일 나왔죠. 독일이 맥주를 자, 당연히 독일인과 독일계 미국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독일어 교본을 찍고 닥스훈트를 죽이고 걔가 뭔 죄입니까? 뭔 죄입니까? 그쵸? 맥주 애국심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독일계 이민자가 만든 맥주 회사가 또 보니까 하필이면 전쟁 전에 또 독일 입장을 열렬히 옹호하는 또 그런 글을 또 신문에 싣고 그랬던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술을 또 함부로 못 만들게 하는 법률이 통과가 돼요. 이제 귀한 곡식이니까 위스키나 럼 이런 거 만들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좀 여담인데 좀 웃긴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전쟁에서 남북전쟁에서는 전쟁의 아픔과 공포를 잊고자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술 소비를 죽이려고 좀 이렇게 뭐 남북전쟁은 내전이고
1차 대전은 이제 뭐 외부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네요. 네. 이게 세계 대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북 전쟁 때는 아직까지는 영국이나 이런 쪽에 외세가 있었을 때니까 그쪽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어쨌든 뭐 연방 정부 힘이 더 세진 탓인지 뭐 사회적 인식이 바뀐 탓인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때 이제 주류 제한 법률이 거의 이제 연방 차원에서 규제로는 최초로 들어간 거고요. 이 정도 법률로 만족할 수 없다. 이제 수정 헌법을 이제 채택하자 하고 이제 물밑 작업을 해요. 예. 저는 거의 이 다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금주파 이제 지도자였던 사람이 보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아무래도 금주법을 이제 통과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면 분명히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물론 자기의 권익 때문에 이제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안 비준을 할 때 기한을 딱 두고 요 기한 내 통과가 못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안한 기한이 6년이에요. 왜냐면 그때 1920년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36개 주를 설득시켜서 6년 안에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이 법률이 통과가 되고 하원에서는 7년으로 이제 기한을 밀리게 돼요. 네. 반금주파 쪽에서는 7년? 에이, 그것도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됐겠죠. 당연히 역사적으로 됐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얼마 만에 됐냐면 13개월 만에 됐어요. 진짜 빨리 됐네요. 사회적 인식이 그쪽 많이, 방향으로 그쵸. 향했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13개월째 돼서 36개 주를 설득을 하고 수정헌법 18조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1919년에 36번째 주가 이제 찬성을 하면서 1년 뒤에 시행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금주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해도 자빠할 사람들이야. 오, 그럴듯한데. 잘못했네. 어쨌든 이제 금주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과 또 실제로 시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문제는 나중에 드러나는 법이고 그리해요. 세상은 제가 좋아하는 모순으로 가득 찬 1920년대로 가게 됩니다. 1920년 1월이 되면서 이제 금주법이 시행이 되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일어나요. 음주 관련 사망률이 감소하고 술 소비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그죠? 네. 일단 농부들은 포도 대신 자두를 심고요. 포도주 못 만드니까요. 자두주 먹으면 저도 되나요? 그 생각했습니다. 자두주는 없을까? 네. 맥주 회사는 청량음료를 팔게 됐고요. 코카콜라 주가가 2배로 뜁니다. 네. 1920년대로 돌아가서 아니 싫어한 게 아니고 그때 투자했어. 그때 투자했었어야 했는데 왜 금주법이 시행될 거라는 걸 듣고도 그럼 코카콜라 주식이 뛰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할까요? 저는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뭘 금지하면 뭐에 투자할까? 테마주. 그래서 안 돼. 당연히 이제 반대자들 나오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불법 주류점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예. 그 뇌물수수, 부패 연결망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옆집에서 맥주 만들어서 막 이웃집에 팔고 깽단끼리 다투고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흔히들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앞에보다는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판일 수 있고. 금주법을 시행한 지 4년? 이제 금주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주어를 신문사에서 공모했었는데 이때 나온 말이 상습 위반자입니다. 네. 우아한데? 되게 우아하죠. 네. 네, 이 사람이 1위 해가지고 이제 상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공모를 할 정도라면은 예. 또 그 반대되는 움직임도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1920년 1월 해가지고
금주법을 시행합니다. 땅땅땅 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시카고에서는 버번 위스키 탈취 사건 해서 막 이런 거 일어나고 네,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금주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잘한 법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정헌법 18조 해서 요걸 이제 발의하고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 이름을 따서 볼스테드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기는 취하게 하는 모든 음료를 금했어요. 사람들이 금주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뭐 맥주는 되겠지. 좀 가벼운 와인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볼스테드법이 이제 제안한 거는 알코올이 0.5% 이상 들어간 모든 음료. 5%가 아니고 0.5%요? 네. 와. 5%면 웬만한 맥주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0.5%면 이거는 진짜 거의 무알콜에 가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음식에서도 빠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지금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뭐 베이킹 할 때 들어가는 그렇죠. 것도 있고 뭐. 음식에 정말 술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빵, 초콜릿, 소스 이런데 알코올 들어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다 빠지게 돼요. 어허. 그래서 식당에서 레시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자두조림 예전에는 브랜디를 넣는다 빼고 이런 식으로 스파게티 뭐 봉골로이 스파게티 화이트 소스를 넣는다 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신문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법 해서 어떤 음료를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하이볼 뭐 이런 거 무알콜 박하주는 취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이제 금주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주류를 제한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네.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실제 거기 법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술을 매매하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럼 만들어서 자기가 마시면 만든 건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자가 소비를 위해서 가정에서 와인을 제조한다. 오케이. 불법이 아니다. 오. 저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 이 사람들이 이 난리를 폈지? 난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잠깐 근데 응. 우리도 매실주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매실을 사서 소주에 담그니까 소주를 먼저 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주를 만든다고 그러면 증류를 한다든가. 그게 좀 물론 시간이 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했던 게 수정헌법 전 구매한 술은 보유한 개인과 사교 클럽이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술을 엄청 사들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담배값 그때 오를 때 엄청 사람들 많이 사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 저는 정말 이 클럽 칭찬하고 싶은데 맨하튼에 이제 예일 클럽이라고 있어요. 네. 14년 동안 회원들이 마실 술을 비축을 해둬요. 와. 그리고 의약용, 치료용 위스키는 합법이에요. 어허. 네. 따라서 병원에 갈 여유가 있으면 열흘에 0.5리터씩 먹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한 달에 최대 1.5리터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다들 병원에 그래서 금주법이 시행되자 무슨 전염병이 창궐한 것처럼 의사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발급받고 이제 먹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뭐 공업용 알코올 허용되고요. 네. 여기서 종교적으로 또 쓰이는 그런 알코올이 있죠. 성당에서 네. 성찬용 포도주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성찬용 포도주도 주문이 급등합니다. 성당에서 마시나요? 한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이 중에 4분의 1만 성찬용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성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성물 절도죄. 정말 사람들이 진짜 엄청 노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술을 마시려고 그렇게까지 마시고 싶나? 나도 진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그쵸. 네.
1920년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좋아서 열정이 넘치네요. 제가 유대교 교리는 잘 모르는데 성당 교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성찬용 포도주 이런 게 가정마다 이제 성찬을 드리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정마다 성찬용 포도주가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유대교인들이 드러나요. 개종합니까? 심지어 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다. 이거 그냥 교회까지 성당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어. 개종하는 거죠. 와 대박. 네, 그냥 또 지급하는 건 아니고 랍비에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너는 유대교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쨌든 이제 지도자급이잖아요. 랍비는. 근데 웃긴 게 랍비도 갑자기 들어갑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들 있잖아요. 스미스 씨 이런 사람들. 스미스 랍빈데 스미스. 심지어 흑인이야 막 이런. 장난 아니죠? 웃긴다. 네, 1920년대라고 하면 작은 정부의 시대죠. 네, 큰 정부랑 달리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 그런 시대인데 새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또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금주법을 통과시키니까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하겠거니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하겠거니 하죠. 서로 미루는. 예, 예. 그래서 몇몇 주 정부에서는 금주법을 아예 이제 통과시키지도 않았어요. 니들이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시행할 돈을 줘야 우리가 시행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주법에 동의는 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범죄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에요. 예. 뭐 큰 에피소드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경찰이었다가 술 밀매업자가 된 옴스테드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요.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밀주 판매점을 아주 세세하게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경찰이 나와서 거기를 쫙 장악을 해. 헐. 그리고 20년 동안 벌 돈을 일주일 만에 다 벌어요. 와우. 장난 아니죠. 해볼 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보력이 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이나 좀 사회 문제를 없애려고 하다가 점점 더 큰 범죄가 벌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밀주가 정말 돈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되니까 밀주를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뉴욕에서만 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250명당 한 개의 밀매점, 주류 밀매점이 배당될 정도로. 와, 250명당이요. 네. 오히려 예전보다 주류 판매점은 더 늘어났어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장악하기 위해서 갱단들이 움직이고, 뭐 우리 다 아는 뭐 알카포네 이런 사람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1920년대는 좀 과잉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금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맨날 파티하는데 술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술들을 이런 클럽에 가서 이제 먹는 게 너무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데 예전이랑 다른 건 들어갈 때 암호를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주류 판매도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정치인들한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회고록 같은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자기는 집에 캐딜락이 이제 몇 대나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남들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까 불법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밀주업자였던 거예요. 밀주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항상 회사 나가는 것처럼 서류 가방을 딱 들어요. 안에는 6병의 위스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갑니다. 가서는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상원 의원의 이제 사무실이 있고 왼쪽에는 하원 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3병씩 배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돈을 벌었다고.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렇죠. 벌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을 벌었고 근데 아버지는 그 밀주 판매자들 중에서도 피렘이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진통을 겪고 1930년대가 옵니다. 이제 후보 대통령 다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공약으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수정헌법 18조를 다시 개정하겠다.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9일 후에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첫 번째가 은행을 개편한다. 두 번째가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한다. 세 번째가 3.2% 맥주를 합법화한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인들은 19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병맥주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이 금주법 폐지가 몇 년 걸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근데 역시나 또 1년 만에 미국 대부분의 주가 동의를 합니다. 빨리 없애버려. 안 되겠다 더 이상. 네. 그래서 13년 10개월 만에 금주법이 막을 내려요. 그래도 13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아까 예일 클럽 네. 14년치 모아놨댔죠. 현명하다. 와. 정말 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명할 수가 있지? 인생 2회차 아니야? 진짜 이거는 2일자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존경합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은 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믿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주법 전보다 금주법이 없어진 현재 술 마실 수 있는 게 더 까다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나이나 뭐 알코올 도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주법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가요? 예, 라고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몇 시, 미국도? 예, 몇 시 이후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도 그때 저 북유럽에서 북유럽, 그렇죠. 6시 이후 구매 금지고 도수 제한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도수 제한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금주법에 대해서 되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레고를 한때 조금 모았었는데 네. 부동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는 거를 부동산 시리즈라고 하는데 탐정사무소라는 걸 샀었거든요. 네. 그 건물에는 뭐 1층에는 당구장이 있고 이발소가 있고 또 뭐 2층에는 이제 탐정사무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조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럼주통 같은 걸 밀수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오, 레고예요? 네. 필요하다, 필요해. 그래서 당구장이 클럽인데 어허. 거기 사실 술을 밀수할 수 있게 해놔서 1920년대 건물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설정이 그래서 엄청나네요. 이 금주법 시대라는 게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그렇죠.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어지는 19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책 드링킹 어 러브스토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